어제 김명수 대법관이 국회 인준투표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투표하기 전에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유는 현재 국회의 의석 체제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착시 현상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더 나아가서 새민중정당이라고 과거에 이 통진당 계열 그리고 국회의장 등을 다 합치면 지금 여당 편을 무조건 드는 표가 130개입니다. 근데 어제요 많이 나왔어요. 표가 160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표시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구속되어 있는 배덕광 한 명 빼놓고는 전원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도 전원 투표했고 국민의당도 전원, 참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나왔어요. 제적 299명 중에서 구속자 한 명 빼고는 298명이 투표를 했는데 여기서 찬성 160, 반대 334, 기권 하나, 무효 3개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 여권계열 130명, 국민의당 40명 하면 170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른정당과 또 자유한국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무소속 이정현 의원 같은 사람 합치면 298명 중에서 170개를 빼면 그 얼마 남습니까? 128명이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렇게 보자 하면 어제 국민의당에서 자기들은 한 25개가 찬성으로 빠졌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55표고 한국당과 바른정당 중에서도 한 5표 정도가 빠졌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 투표를 정했는데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우리 당은 권고 당론이지 강제 당론이 없는 당이다라고 하면서 김명수에 찬성을 했습니다. 저는 하태경이 다음 선거에서 여권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나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진보 대법원장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내년에 대법관 6명이 교체되는데 여기에 이제 대법원장의 색깔이 얼마나 담길 거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치적 색깔을 가진 대법관들을 넣는다면 이번 김명수 인준 과정에서 나온 사람이 색깔이 좀 있어서 그렇지 합리적이고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보수 매체들까지도 바람을 잡았는데 사람이 색깔이 좀 있어서 그렇지 정도가 아니라 사람 색깔이 그 정도로 무서웠구나로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근데 어제 이렇게 표가 나온 거는 협치도 아니고 협치는 개뿔 무슨 협치입니까? 대통령이 안철수한테 전화 한번 하면 안철수가 그래 내가 한번 힘써 보지요 이렇게 말하면 저 둘이서 행복하면 그게 협치입니까? 협치라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국회 보기를 개똥처럼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는 지금 국회 보기를 개똥처럼 보고 여당 의원이 총리하고 둘이 짝짝꿍이 되어가 이놈 잡아가지 저놈 잡아가지 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대로 잡겠다고 총리가 이야기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국회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협치의 기본은요. 상대를 갖다가 사람답게 대우해 주는 건데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보수 야당이라고 부르는 놈들 가운데 5표가 빠졌다 하면요. 이건 문 닫아야 될 놈들이죠. 만약에 어제 이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에서 빠진 표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탈당을 하고 야권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표결의 결과는 쇼하는 협치에 그대로 인정해준 멍청한 국회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건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국회의 의석 구조가 착시 현상이지 여소야대가 아니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당을 놓고 한번 보세요. 안철수 국민의당 세력이 제가 볼 때 비례대표 13명에 민주당 있다가 대선 때 민주당이 싫어서 탈당해 간 사람 2명, 15이죠. 호남 의원이 대부분인 지역구 의원 25명은 찬성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역구가 호남인데 이번에도 부결이 되면 김희수 때 지역에서 비판이 매우 셌는데 너네들이 지금 뭐냐 문정권에 대해서 연미기고 있냐, 너네들은 지금 이 문정권에 대해서 그러면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서 그런 어떤 분란이 일까봐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는 것이 내 신상에 이롭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 사람들 더불어민주당과 합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너무 나가버리면 나중에 수습이 불가능하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그 사람들은 빠졌을 거예요. 근데 안철수 계열 오도 가도 못하는 비례대표 13명과 탈당해서 간 사람들은 반대표를 찍을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당은 정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당의 정체성은요, 하나의 당이 아니라 2개의 당이라 봐야 돼요. 어떻게 2개의 당이냐? 국민의당엔 안철수 따라서 우클릭을 하고 있는 안철수 따라서 나중에 오른쪽으로 갈 비례대표들과 그리고 호남이 지역구인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 이 2가지가 지금 점점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는 이 사람들이 더욱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갈 겁니다. 국민의당의 분열이 시작됐다는 거고요. 안철수는 뭐 이번에 자기가 전화를 해줬다, 뭐 받아줬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캐스팅 보트가 있는 걸 자랑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안철수 대표한테 이야기를 하자면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확고하게 입장을 밝히고요. 해야지요. 정치가 포인트 딸 때만 확고한 이야기하고 포인트 따기 어렵고 손해가 좀 더 많은 것 같아 하면 말하지 않는 식으로 야근 정치를 하면요. 지금 안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 시각이 뭡니까? 정치할 묵기가 아니다. 뭐가 뭔지 똥오줌도 못 가리면서 정치한다고 나와갖고 저렇게 개고생을 하고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많아요. 보수 진영의 지지는 받고 싶고 또 한편으로 저쪽의 지지, 호남의 지지는 완전히 포기하기 싫고 이런 사이에서 애매하게 줄타다가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고요. 바른정당, 이번에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표, 한 5표 빠진 표가 바른정당에서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요, 제가 볼 때 당의 존립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강파와 무슨 자유한국당과 통합파로 나누어졌다라는데 바른정당의 하태경이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그 정당에 자강을 해야 될 명분이나 뭐가 더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국당이 문제가 많고 그야말로 쓰레기통인 거는 알겠는데 한국당이 쓰레기로 넘치는 쓰레기통이라면 바른정당은요 쓰레기가 몇 점 있지만은 그 냄새는 쓰레기로 꽉 찬 한국당보다 더 지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은 정당으로서 제가 볼 땐 존립 가치를 상실했다 이래 봅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결국 어제 김명수 표결의 의미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국민의당과 그 다음에 정체성이 불분명한 채 여기저기 잡동사니들이 모여있는 바른정당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사람들은 가고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솔직히 말하면 남은 잔류병력이라도 챙겨서 대표를 하는 것이 더 낫고 그 다음에 바른정당도 빨리 저쪽으로 갈 사람들은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 사람들은 오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전체 의석 구조를 보면 일부 기분이 나빠서 가끔 반발할 때 빼고는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야소라는 겁니다. 정의당은요, 지금 이 정의당은 역사상 보기 어려운 소수 진보 정당이 여당의 이중대 역할을 너무 충실히 하고 있어요. 저는 심상정이나 노회찬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사람들을 좌파지만은 좀 괜찮은 사람들이다라고 한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저쯤 되면 진보정당 한다 하지 말고 그냥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당은 근본적으로 여당의 이중대란다. 안철수 대표는 이걸 끌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왔다리 갔다리 시간 보내다가는 정치에 오래 해먹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자기 따르는 사람 데리고 그 다음에 이 바른정당에 자강파 데리고 둘이 합쳐서 유승민이 안철수 합쳐서 당을 만들든가 안 그러면 빨리 보낼 사람 보내고 그냥 혼자서 유승민이 안철수 둘이 외로운 길을 가든가 그것이 국민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지 이런 식의 정치를 오래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한국의 국회는 여소야대가 아니라 명확하게 여대야소고 공갈과 협박을 해도 표는 찍어주는 썰개 빠진 놈들만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빗대어서 좀 더 이야기하자면 최근에 주로 야당 의원들로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여당 의원 물타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잇따르면서 야당이 문재인 정권의 신공안 총치가 시작됐다 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간혹 섞여 있는 자기 당 의원에 대해서 검찰의 여당 망신주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회의원 관련 수사는 공식 발표가 아니라 언론이 한 개씩이 특종으로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검경이 그 보도에 대해서 묻는 다른 언론의 보도에서 확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은 정권이 공작을 할 때 쓰는 대표적 방식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정권이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어요. 특정 언론에 뭔가를 흘리고 그 언론이 특종으로 보도하면 그걸 갖다가 정부 기관이 확인해주는 이런 방식을 썼는데요. 이 정권이 말로는 이 적폐청산을 외치면서도 이런 사정기관의 더러운 공작 정치 적폐는 그대로 닮아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수사 대상이 야당인 데 대해서 박안주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항상 야당이 정치 보복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불법 의혹을 가져서 조사받는 걸 덮어야 되느냐, 전직 의원이든 현직 의원이든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촛불의 뜻이다 이야기하는데 자, 지금 현황을 한번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염동열이 강원랜드로 또 검찰은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수사했다고 이렇게 밝혔고 원윤철 의원 보좌관이 평택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고 한국당의 엄용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바른정당의 이혜훈이 또 이 사업가라고 주장하는 내가 볼 때 사업가가 아닌데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받았고 이래서 지금 걸려있고 이정현 의원은 친동생이 카이 우주항공으로부터 부정 입사를 힘을 써서 했다. 이렇게 지금 언뜻만 말해도 이 정도로 걸려 있어요. 자, 여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 보좌진도 걸려 있는데 우원식 대표 보좌관이 2012년 총선 당시에 상대 후보를 들어가라고 돈을 주는데 보좌관 부친이 관련됐다는 거고 그 민주당의 윤우덕 의원 보좌관이 2015년 말에 지역구 개발 사업 정보를 알려준 뒤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이렇게 내사 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검찰 개혁하겠다고 공수처까지 만들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다 잡아가라는 이야기겠죠. 야당 의원들은 기획사정이 의심된다고 반발하지만은 여당 의원 몇 명을 보좌관 몇 명을 끼워 넣으면서
그러면 여당 의원도 문제되겠다. 이렇게 의심되지만은 공정한 거 아니냐. 여당 의원 보좌관 선에서 나중에 잘라버리면 여당 의원은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공교롭게 지금 야당 의원들이 걸린 거는 대부분이 다 본인이 걸린 거고, 뭐 보좌관 어쩌고 하지만은 본인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거고요.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둘 다 두 건밖에 없는데 다 보좌관이 돈을 수수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국당 의원들이나 홍 대표한테 묻겠습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본인 일도 걸려 있어서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대표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한 명씩 낚아채고 있는데, 이 물반 고기반인데 낚싯대만 들이우면 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허리멍텅하이 해가지고 국회에서 뭔가 해볼 것처럼 그러면서 국회 걷어치우고 나가서 안보를 갖고 승부를 걸어라.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너들 다 죽는다. 이래 말을 해도요. 어제도 그 표결에 참석하고 어째가 지난번에 김희수 재미 한번 봤다고 그때 국민의당이 삐쳐서 한번 그리 된 거를 저거 덕이냥 난리를 치면서 문재인이 탄핵 뭐 어쩌고 저쩌고, 당신들이 문재인 탄핵할 정도가 된다 하면 제가 정말로 한국당 업고 살겠습니다. 근처에도 못 갈 인간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지금 그렇게 희희낙낙하다 자빠졌다가 한 놈씩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문 대통령한테 부탁합니다. 다 잡아가 버리세요. 정신 못 차리는 야당 의원 없는 게 나으니까 이왕이면 싹 다 잡아가 버리라는 거예요. 공기업 다 뒤져서 청탁한 놈 다 찾아내면 다 나올 거예요. 투쟁하지 않는 야당은 없는 게 낫습니다.